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카니발 풀체인지가 15일 정도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기아차 전시장에 전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시면 실물을 가까운 대리점에서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카니발 풀체인지 구매를 고민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 팰리세이드, 소렌토까지 비교 리뷰를 해드렸었죠. 이번에는 현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정말 슈퍼 사이즈 대형 SUV인 트래버스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 카니발 풀체인지와 트래버스를 비교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교 리뷰 전 간단하게 공도에서 목격되고 있는 카니발 풀체인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오토큐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풀체인지 스노우 화이트 차량입니다. 이상하게 블랙 차량은 잘 안 보이네요. 화이트 목격담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카니발에 라이트가 다 들어온 모습입니다. 라이트가 조금 작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산타페 DM 신차 때 라이트가 밝지 않아 라이트 튜닝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산타페 DM의 경우는 헤드램프가 HID였고 이번 카니발은 LED 라이트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으셨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도튜브도 보기에 왜 이리 좀 작지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향후 시승 때 저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리어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방향지시 등의 위치가 너무 아래인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찍은 리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아래에 있긴 하네요. 사실 뒤따라오는 차량 중 전고가 높은 차량이라면 특히 덤프트럭이나 고속버스 같은 차량이면 이 각도보다 더 위에서 내려볼 텐데요. 정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의 열린 모습에 빨간 반사 스티커를 찾아낸 분도 계시네요. 저는 보고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반사 스티커가 작기는 작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트렁크 손잡이는 참 리어의 오게티이긴 합니다. 왼쪽에 카니발, 오른쪽에 리무진, 레터링 사이에 길쭉한 손잡이 모양은 마치 가오리가 입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양쪽 레터링은 눈같이 느껴지고요. 은근히 시선 강탈인데요. 측면의 모습입니다. 길긴 기네요.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5m가 넘는 차량, 운전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내 대형 SUV 중 유일하게 5m가 넘는 녀석이 있죠. 그건 바로 쉐보레 슈퍼 SUV 트래버스입니다. 이 사진은 소아리 공장에 양산되어 세워진 카니발 풀체인지의 차량 사진인데요. 앞모습만 보면 정말 트래버스 레드라인의 느낌도 조금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밴이지만 정말 SUV스럽게 나온 카니발 풀체인지와 SUV지만 초대형 사이즈로 미니밴을 위협하는 트래버스를 비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트래버스 또한 5m가 넘는 대형 SUV라고 언급을 했었죠. 트래버스의 전장은 무려 5200mm로 미니밴인 5155mm인 카니발보다도 깁니다. 그만큼 트래버스의 공간성은 미니밴을 위협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사이즈인데요. 또한 트래버스의 전폭은 딱 2m입니다. 이 역시 카니발이 1995mm이니까요. 더 넓네요. 전고까지 트래버스가 1785mm로 카니발이 1775mm이죠. 트래버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정말 버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어떨까요? 트래버스의 휠베이스는 3073mm입니다. 카니발이 3090mm이니까요. 공간에서는 20mm 카니발의 이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도 외관상 떡대만 보면 트래버스 정말 크긴 큽니다. 다음으로는 엔진 트림 사양은 트래버스는 3.6 가솔린만 존재하죠. 그에 반해 카니발은 2.2 디젤과 3.5 가솔린 중 선택이 가능하고요. 향후에 하이브리드 생산 계획도 잡혀 있어 엔진 트림으로 봐서는 선택지가 카니발에 좀 더 다양한 이점이 있네요. 이번 카니발 3.5 가솔린은 이전 3.3 가솔린 대비 연비가 좋아졌죠. 복합 연비 9.1km인데요. 트래버스 3.6 가솔린의 복합 연비는 어떨까요? 8.3km로 카니발의 승이네요. 연비만 봐도 카니발 트래버스 선택은 카니발의 압승일 듯 한데요. 힘에 있어서는 트래버스는 314마력, 36.8토크입니다. 카니발은 294마력, 36.2토크로 트래버스가 이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 레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두 차종의 중요한 견인력은 어떨까요? 먼저 트래버스의 견인력은 2.2톤입니다. 그에 반해 3.3 이전 카니발은 1.5톤으로 턱없이 약하였죠. 3.5 가솔린이 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견인력은 2.2톤인 트래버스가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트래버스가 차급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렉스턴 스포츠카의 경우는 보면 3.5톤이나 되네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우선 카니발 풀체인지 3.5 가솔린의 시작가는 프레스티지 기준 3,160만원입니다. 트래버스 LT 레더가 4,520만원이죠. 다만 트래버스는 특별히 옵션가가 더해지는 건 없죠. 거기다 상시 사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에 카니발의 풀옵 가격은 3,990만원을 감안하면 사륜까지 더했다라면 트래버스와의 가격 차이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줄겠죠. 다만 트래버스의 기본 사용 옵션은 카니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카니발은 프레스티지 엔트리도 LED 헤드램프인 반면 트래버스는 HID가 기본이고, 트래버스는 LED로 가려면 5,300만원짜리 프리미어로 올라가야 헤드램프가 기본이 됩니다. 트래버스는 또한 국내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반자율 주행 관련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죠. 상당히 아쉬운데요. 카니발의 경우는 프레스티지에서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페이스리프트 되는 트래버스에서는 이 반자율 주행 관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점에서는 카니발이 운전자 편의 사용으로는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위 트림 풀옵션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트래버스 레드라인이 5,500만원이죠. 카니발의 경우는 시그니처의 시작가는 7인승 기준 4,200만원이지만 풀옵가는 4,800만원입니다. 거의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카니발과 트래버스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도 카니발 풀체인지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m gonna chase it, and I'm gonna chase it.